자, 저희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소총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K2 소총이죠. 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구식이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이 시범 사격을 했는데 그때 다들 놀랐어요. 시범 사격을 했는데 대통령이 군에 안 갔다 오셨는데 상당히 명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조작한 게 아닌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저렇게 어떤 첨단 장비가 붙어 있는 저런 소총이었습니다. 근데 저 소총이 지금 최신형인데 저게 지금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문제였죠. 예. 이 영상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경기관총이고요. 네네. 그 K2C1이라는 소총입니다. 네. 그건 앞뒤는 조준경이 달린 네네. 이 영상에 나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네네. 있는 건데 그때 실제로 대통령이 거의 백발백중 네. 이제 실력을 보이셨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뭐 일간지에 보도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오보였다고 대통령께서 계속 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판하시는데 그 자료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회의 의원실에서 입수해서 네네. 그 언론사에 제공을 했는데 네네. 거기에서 하나 이제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그 대통령께서 쏘신 K2C1이라는 소총 네. 이 군의 보급 숫자가 이제 저는 육군 기준으로 받았는데 네. 제가 받은 거는 이제 11,000정이었습니다. 11,000정. 예. 처음에 네. 이제 군에서 받은 네. 통계는. 근데 실제로 보니까 11만 1,000정인데 그 군의 실무자가 착오를 한 겁니다. 군에서 잘못 나왔군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 군수통합정보체계라는 네. 그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서 숫자를 확인해서 옮겨주는 과정에서 네. 이게 한 단위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서 받은 자료니까 그걸 전달해줬고 네. 해당 언론사에서는 당연히 그걸 갖고 분석을 육군 했겠죠? 기준 K2C1 11,000정 네네. 보급이다 해서 이제 그 해당 기사를 썼던 건데 네. 나중에 보니까 11만 1,000정이고 그리고 이제 육해공 해병대까지 합치면 17만 정. 17만 정. 보급률을 따지면 한 20% 네.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오보했다. 그다음에 제목이 좀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뭐 자극적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네. K2 소총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한 20% 보급됐다는 소총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K2는 원래 이제 이게 제대로 명중률을 높이려면 네. 낮이나 밤이나 정확히 맞추는 데 도움될 조준경. 그러니까 눈으로만 네. 판단해서 쏘는 게 아니라 네. 조준경으로 네. 지점을 정확히 타점을 해서 쏴야 확인해서 되는 이제 쏘면 명중률이 네.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붙이는 게 요즘 소총의 전세적인 이제 트렌드인데 K2-1도 물론 좀 개조하면 그걸 달 수 있는데 K2C1은 원래부터 그걸 달 수 있게끔 이제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K2는 지금 못 답니까, 그거를? 그 일부 개조하면 달 수 있고 일부 개조된 게 있는데 K2C1이 도입되면서 이게 지금 K2C1인가요? 개조가 지금 거의 중단이 된 이제 그러한 이게 K2입니다. 이게 K2고. 그러니까 앞에 그 보면 개머리판이라든지 위에 조준관 제어하고는 아무것도 달린 게 없지 않습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제 K2C1. 예, 그렇죠. 이게 이제 K2C1이고요. 그래서 그 K2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이게 개발된 게 80년대 초반이에요. 40년이 넘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방비가 지금 65조나 쓰고 있는데요. 근데 군의 육군, 특히 육군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뭡니까? 소총이죠. 소총이죠. 네. 탱크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는 중후장대형, 탱크, 전투기, 미사일, 장갑차, 미사일 이런 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은 예산 배정하는데 소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년 넘은 소총을 쓰고 있고 그게 K2 소총 비율이 그래서 지금 무려 70%에 내구 연한, 70%. 내구 연한이 지난 비율이 70% 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정말 사실은 우리 국력 수준 국방비 생각하면 창피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 아프가니스탄 분대나 이런 데도 조준경 달린 소총 씁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드론 위협이 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드론을 물론 뭐 이제 드론을 뭐 전파 교란으로 무력하거나 유격도로 격추하는 것도 있으나 막판에는 결국 보병이 샷건, 산탄총이나 이 총 가지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 조준경이 있어요. 예, 이 조준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K2C1이라는 거는 2016년부터 보급이 됐는데 지금까지 총 17만 정이 보급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년간.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하면 몇 정입니까? 17,000정씩밖에 보급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네. 한 정에 120만 원입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무기, 물론 120만 원도 적은 돈 아니죠. 네. 무기치고는 싼 거죠. 네. 그리고 K2가 2015년에 2015년 가격 기준으로 95만 원, 지금 95만 원. 지금 기준으로 한 12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무기 체계 중에 뭐 비싸지도 않은 건데 숫자가 결국 1년에 그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될 정도로 의지가 약했다는 겁니다. 예. 그 생산을 그럼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나요? 우리 이제 업체, 네. 이제 S&T 모티브라는 데하고 네. 다산기공이라는 두 개 회사가 있는데 네. 주로 이제 K 계열은 이제 S&T 모티브라는 네. 회사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총기가 가장 기본적인 학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왔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대통령께서도 직접 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군의 잘못된 그런 보고로 해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 결국 총기에 대한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많이 배정해서 우선순위 높이는 쪽으로 좀 관심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어 있으니까 네. 총생산 업체들이 뭐 신형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밖에 이제 총기를 가지지 그렇죠. 못하니까 네. 아마 그러면서 생산 규모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네. 우리 지금 장병들을 지켜낼 수 있는 소총이 거의 뭐 30년, 40년 전 거라는 말이 안 되는데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군뿐 아니고 다른 분야도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이런 소총, 그 다음에 이제 전투장구리라고 표현하죠. 네. 수통. 수통. 예, 한때 6.25 때 쓰던 수통 지금도 쓴다고 그래서 언론에서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하면 굉장히 그 장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훈련용, 한미연합훈련, 특히 해병대라든지 이런 데 훈련할 때 보면 이제 총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미군들은 뭐 최신 총 달고 뭐 장비도 좋은데 우리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참 이게 막 우리가 무슨 뭐 천궁 개발했다고 뭐 박치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리 병사들의 어떤 이걸 지키는 소총이나 장비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되면 방탄복, 방탄 헬멧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헬멧도 옛날부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방탄복도 그렇고. 네. 전에보다 개선은 됐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참 어쨌건 이 중요한 거 결국 여러분 이게 안보는요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뭐 검찰 지금 보안사건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돌리면 돼요. 근데 안보는 한번 뚫리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지금 뭐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책임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도록 정말 정밀하게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는 우리보다 훨씬 전투 경험이 많고 전쟁 경험이 많은 나라들 일단 본보기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지금 일본을 따라가서 지금 통합한다든지 그렇게 일본 싫어하면서 하고 왜 그럼 미국을 안 따라가는 걸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이런 것들이 도대체 그럼 왜 그럼 이 이재명 정권에 있는 군 관련된 사람들은 자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할까라는 좀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계엄 때 했다고 육사를 저렇게 해버리고 아니 육사 자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사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모든 게 자꾸 조직의 문제 없는 거를 사람의 문제를 자꾸 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키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거에 12.12 이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군의 정치 개입이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군이 그 이른바 12.12 5.18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제 느낌은 한 20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아니고 후배들입니다.
군 현역에 있는, 물론 이제 당사자들도 뭐 상당수 사법 처리도 되고 뭐 그런 했지만, 후배들은 정말 죄 없는 후배들, 상당수는 죄 없는 후배들인데, 그 선배들의 그 굴레를 쓰고 이제 고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12.3 계엄 관련해서도 이 군 타관학교, 특히 육사 같은 경우 그런 일부 잘못된 선배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애꿎은 죄 없는 후배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네.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아까 장성 검토됐던 게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게 제 기우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국방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유영훈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